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타페, 많이 찾으시는 산타페와 소렌토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산타페는 산타페 CM도 있고, 그리고 산타페 더 스타일도 있고,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뉴 소렌토도 있고 구형 소렌토도 있는데, 이미 좀 이제 환경에 대한 그런 이제 공해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장들로 해서 제가 얼굴을 내놓고 판매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제를 하고, 좀 이 정도부터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제가 몇 가지지? 5가지에다가 9가지 차종을 한번 적정 시세와 시작가, 그 다음에 끝가격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매번 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그 점은 제가 한번 오늘은 따로 마련을 해봤는데, 또 이거를 하게 되면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냥 쭉 제가 준비한 대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는 방법을 제가 이따가 또 알려드릴 텐데,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이 앞에 있는 금액들은 이제 시작가입니다. 수도권 전체, 인천, 부천, 시흥, 안산, 광명, 뭐 수원, 용인, 평택 등등 해서 다 통틀어서 봤을 때, 유사고까지 다 통틀어서 키로수 무제한으로 봤을 때 한 이 정도 선부터는 보셔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아니고, 이게 매물의 최초 시작가다. 그리고 이것보다 비싼 차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끝가격이다, 이 이상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강하게 생각이 들어서, 이 파란색 부분은 이 금액이 끝가격이다 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중고차를 제가 한 10년 정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러기 때문에 좀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제 말이 정답이 아닙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 구독자님 분들께서는 이대로 따라와 주시면은 실패할 확률은 매우 줄어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얘기를 들으면은 이 앞에 있는 가격대의 차량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기분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제 구독자님 분들께서는 이 가운데 전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300에서 1500 사이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산타페 더 프라임은 1500선도 고르면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키로수가 조금 이제 연식 대비 좀 있어서 적정선은 한 1600선부터 한 2000 사이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금액이 저렴해질수록 앞뒤로 100만원, 그 다음에 여기 앞뒤로 200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한번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이거는 한 700에서 한 900 정도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 갖고 하루 왼종일 이 디자인과 투자해 갖고 만든 거기 때문에 좀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한번,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거는 이게 정답은 아닌데, 제 추천한 적정선 금액대는 요거다. 빨간색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쪽이 태양에 가깝고 이쪽이 해왕성에 가깝다면은 이쪽이 가운데가 한 지구 정도 있는 부분이라고 봤을 때 골디락스 존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제 의견이에요. 이게 정답은 아니고. 그래서 요거를 따라와 주시면 좀 웬만해서는 실패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부연 설명 한번 제가 몇 가지 꿀팁과 참고사항을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허위 매물하는 하는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싼 거를 내놓지 못해요. 왜냐면 그거 자체가 나중에 자기가 사기 기망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싸고 좋은 매물은, 허위 매물은 유튜브로 나오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하더라도 얼굴 내놓고 한다고 하더라도 눈탱이를 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싸고 좋아 보이는 작업 매물을 영상을 찍어서 올려요. 그리고서 그 매물 통해서 전화가 오면은 다른 차로 비싸게 돌려서 파는 그런 방법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심심찮게 있지 않나 라고 추측이 됩니다. 세 번째, 유튜브 구독자가 많고 신뢰가 아무리 있어 보여도 뭐 3만, 6만, 뭐 10만 넘는 그런 쪽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분들께서 시세를 알지 못하면은 당하실 수 있다, 당한다라고 했는데 당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보시는 방법은 딜러 전산을 보시고 그 다음에 환경 설정을 보여달라고 하시고 조금이라도 깎으시면은 웬만해서는 눈탱이 거의 안 당하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구매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눈탱이를 당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다음 페이지에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5번째, 소비자분들께서 직접 고르시면은 10대 중에 8대 9대는 잘못 고르실 확률이 좀 많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실패할 매물이 좀 고르시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내용입니다. 6번째는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시작가에서, 그러니까 앞에 빨간색 쪽에 있는 그 금액대에서 희망적으로 해석하시고 좋지 않을까,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셔서 그쪽에서만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좋을 확률이 좀 낮지 않나. 근데 그쪽에서 너무 찾지 않으실까?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 BH 같은 경우에 제 개인적으로는 4, 500대는 제가 제 이름과 얼굴을 걸고 8만원 차는 좀 희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600선부터 이제 스물스물 조금 나오지 않나? 600선도 A급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좀 약간 B급을 소비자분들께서 싼 맛에 탈만한 차는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제가 또 한 500만원짜리 차를 제네시스를 갖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다른 딜러가 한다면 좀 굉장히 싫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아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구독자님 분들께서는. 100점짜리 중고차는 새 차죠. 조금씩 흠집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 2, 3년 되면은 꼭 휠 스크래치 약간이라든가 약간의 흠집 없는 차보다 있는 차가 조금 더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너무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완벽한 차를, 그것도 그 낮은 금액으로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가 여러 통이 오면은 그 중에 구매하시는 분들이 숭숭 구멍이 뚫린 상태로 이렇게 구매를 하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오시는 분들한테 다 팔게 되면은 한 달에 꽤 팔 거예요. 엄청 팔 건데 좀 많이 못 팝니다. 그 이유는 좀 이제 저는 제 얼굴과 제 이름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이미지 그런 걸 생각해서 했을 때 너무 이제 희망적이고 자기 합리화적이고 뭔가 낮은 금액으로 조금 억지로 구매하시는 것 같고 하신다면은 좀 팔기가 껄끄러워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조금 계시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일개 딜러일 뿐인데 네가 뭐라고 그렇게 구매를 하라고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만들어 봤습니다. 엄청난 S급 매물은 거의 없고 두세 가지의 아쉬운 매물들은 좀 많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판매 매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른 차로 돌려서 눈탱이 치려고 하는 작업 매물일 확률이, 그러니까 싸게 올리는 진짜 있는 매물입니다. 근데 그 차는 당장 안 파는 거예요. 그냥 싸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누구한테 팔렸는지 또 팔렸대요. 그런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그런 경우 나도 경험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 저렴한 매물들은 그 저렴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든가 겉에 다 깨끗해 보여요. 내외관이 다 깨끗해 보입니다. 근데 실물을 딱 구매를 하시고 나시면은 뭐 수리비 뭐 400만원 이렇게 나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나오실 수도 있는 건 아예 복불복인데, 싸면 쌀수록 싸면 싼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뒤쪽에 제가 또 남겨놨습니다. 경매 대행이 저렴하지 않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딜러분들께서 아시는 내용입니다. 높은 낙찰가, 경매로 사면 싼 거 아니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경매 대행으로 구매라면은 저렴하게 구매하신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낙찰가를 보면은 와, 이거는 도저히 매입할 수 없는 금액들로 인기차 같은 경우 뭐 G80, 제네시스 뭐 등등, 뭐 LF 소나타 등등 해서 그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딜러들이 조금이라도 마진 남기고 매입을 하려고 하더라도 너무 높은 낙찰가로 낙찰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기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딜러분들께서 거의 경매로는 매입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듭니다. 거기에다가 그렇게 높은 낙찰가들로 보통 낙찰이 되면은
각종 수수료를 또 내야 됩니다. 상사 이전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락 수수료라는 것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본인 구매자분, 소비자분 앞으로 또 이전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광택이 안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외판이 좀 지저분하거나 좀 장 경정비 할 게 있으면 또 해야 되고, 성능비 들어가고 탁송비 들어가고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 구매하는 게 뭐 저렴할 수도 있긴 있을 텐데 무조건 저렴한 건 아니다. 옛날 말 G80이나 뭐 제네시스 DH 같은 경우에 메리트 있다라는 것도 한 1, 2년 전에 옛날 말입니다. 그래서 경매 대행이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제가 매입하지 못할 정도의 고가로 낙찰되는 경우가 인기차 같은 경우에 너무 많아서 수입차 잘 안 건드리는 좀 고가의 차 같은 경우에는 좀 메리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세니까 좀 이제 2천만원 이하, 뭐 3천만원 아래로 좀 웬만해서는 좀 인기차다고 하면은 메리트 없어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소비자분들께서 직접 고르실 때 꼭 너무 낮은 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0부터 300이라고 치면은 100 앞에서만 헤매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상담을 해봤을 때 너무 낮은 쪽에서 희망적으로 자기 합리화해서 매물을 고르시는 경향이 매우 센 것으로 느껴진다 라는 부분이고, 모든 매물의 가격은 그 가격에서 조금이라도 깎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수료를 안 받는다고 하면은 환경 설정 올리는 곳도 있었습니다. 유튜브 업체 중에서요. 무슨 믿어야 된다는 그런 유튜브 업체인데 환경 설정 수수료 안 받는다고 하고 환경 설정 뭐 40인가 올려갖고 판매했다, 손님 증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각종 이벤트가 있다라는 것은 결론은 장기적인 내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남으니까 하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경쟁이 높은 그 이벤트에 대한 부분을 이 영상 보시는 분께서 습득하시리라 저는 기대가 잘 안 됩니다. 마치 방송국 사연 보내는 것보다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싸고 좋은 차는 없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안 되는 금액으로 억지로 구매하시는 소비자분들이 매우 많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기본 보증, 중고차 보증은요, 한 달 지나면 끝, 2000km가 지나도 끝입니다. 8만원을 만약에 추가를 하시게 되시면은 이게 아마 9년이 안 지난 차, 그리고 16만 km가 안 지난 차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만 해당이 됩니다. 보증기간 6개월 연장이 될 수 있고 200만원 한도 내로 총 기본 1개월과 연장된 6개월까지 해서 총 7개월을 보증을 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8만원 추가하시면은 9년이 안 지난 차, 16만 km가 안 지난 차는 해당이 될 수가 있다 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경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매물을 보고 가야 헛걸음 안 할 거다. 지방에 계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조금 그래도 한 50km 이상의 거리를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꼭 어떤 매물을 꼭 뭔가 보고 이동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 방법보다는 실제로 매매단지에 방문을 해서 그 딜러가 정직한 딜러라고 한다면은 같이 고르는 게 좀 좋습니다. 맨땅에 헤딩하듯이 고르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구매 알아본 날과 구매하려고 하는 그 날짜 가운데 뭐 3일, 일주일 이렇게 있으면은 그 매물들은 어차피 나갑니다. 세상에 손님이 그렇게 없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코로나 시기고 경기가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그 차는 웬만해서는 인기차고, 열심히 골랐던 그 차는 다른 딜러도 다른 손님을 모시고 와서 구매를 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고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빨리 안 오시면 뭐 전날 고르는 건 의미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세 공부 하시고요. 그냥 방문을 하시면은 저는 여태까지 못 팔아본 적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허탕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하시더라도, 저는 그 제 경험이지 여러분들의 경험이 아니시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꼭 매물을 또 고르시려고 하고, 이게 도돌이표처럼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냥 오셔서 구매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구매를 안 해보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시세 공부를 그냥 제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 옆에 http www. 한글로 클린까지 영어로 com을 누르시면은 딜러들 보는 전산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 팔고 싶은 차만 올린 게 아니고 안 팔고 싶은 차도 딜러 전산 그냥 퍼오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안 팔고 싶은 차도 같이 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 직접 고르세요. 또 그러면은 또 점검자 의견란 있어요. 19번인가 21번인가 그 사이쯤 안 보시고 후드 조정, 인사이드 패널 뭐 그런 거 그림에 없지 않느냐, 무사고 아니냐라고 생각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있고, 꼭 그리고 고르시는 분들 9월에 들어온 차, 10월에 들어온 차 그걸 또 고르셔갖고 막상 매매단지 방문하시면은 그 기간 동안 안 팔린 10월달, 9월달에 들어온 차는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안 팔린 이유가 웬만해서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가 좀 이제 뭔가 메리트 있어 보니까 금액적으로 보통은, 그리고 또 키로수로 올리십니다. 금액을 낮추려고. 키로수는 웬만하면 지키시면 좋겠는데 연식과 키로수 둘 중에 뭐가 중요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무조건 키로수예요. 키로수가 무조건 낮아져야지 여러분들께서 점점 좋아하실 구매 결정까지 계약까지 하실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데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괜찮아 보이고 구매하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여쭤볼게요. 키로수 짧은 차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키로수 많은 차가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어떤 분은 자기 합리화해갖고 키로수 많은 차가 더 수리를 많이 하고 관리가 더 잘 되지 않았냐, 이거는 자기 합리화예요. 좋은 쪽으로만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가 더 비싸야죠. 왜 키로수 짧은 차가 항상 더 비쌉니까? 그건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그런 걸까요? 키로수 짧은 차가 무조건 최고입니다. 모양 똑같으면 연식 필요 없습니다. 모양이 똑같으면 무조건 키로수예요. 예, 키로수가 짧은 차가 무조건 상품성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뭐 8, 9만 되면은 뭐 수리비 들어갈 확률이 좀 높고 돈이 많이 들어갈 확률이, 그거는 막연한 생각 아닙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태까지 새 차 구매하셔갖고요 8, 9만 된 차보다 14만 된 차가 수리비가 더 들어요. 확실합니다. 이거는 예,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뭐 다르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시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 환경 설정이 빵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손님 방문 전에 저 내일 산타페 더 프라임 보고 갈 건데 네네네 그 내일 몇 시까지 가면 될까요? 이렇게 해서 가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손님 방문하시기 전에 시세 공부가 안 돼 있으시면은 매물을 미리 쭈르륵 보고 가신 분은 그 딜러가 100만원 올려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타페 더 프라임 1900짜리를요 1999만원에 해놓은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내가 아는 매물인데 이거 1900이었었는데, 이런 걸 아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시세 공부를 안 하시면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딜러 전산 보라고 했어, 오케이. 환경 설정 물어보라고 했지, 오케이, 빵이네. 그리고 깎았어, 오케이, 나 잘 샀어. 이게 아니고 환경 설정이 빵이라고 하더라도, 좀 깎았다고 하더라도 손님 방문 전에 산타페 더 프라임이라는 차를 보고 가시는 거를 그 딜러가 보통 알아요. 그러면은 한두 대만 미리 팔차를 정해놓고 그 차를 갖고 있는 차주 딜러한테 전화해서 그 금액을 올려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시세 공부가 꼭 필요하다. 좀 눈에 익혀 놓으시거나 아니면 매물을 다 사진으로 찍어 놓으시거나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에서 4등급 4대 보험 직장 다니신지 7개월 6개월이라고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7개월 돼야 월급을 6개월치를 받는 거기 때문에 7개월 각종 연체 현금 서비스 받은 이력이 없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1금융 은행권 중고차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신한 마이카 뭐 국민 중고차 대출 이런 쪽으로 1금융 은행권에서 가능하십니다. 근데 안 된다고 이 내용을 적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업체는 안 된다고 하고 2금융 캐피탈을 일부 쓰게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고금리로. 그런 경우 주의하시고, 한번 나오면 웬만해서는 전액이 다 나옵니다. 일부만 쓰실 수도 있고 선택에 따라서 웬만하면은 차량 과표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눈탱이 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2금융 캐피탈 금리는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조회해야 됩니다. 저 할부 금리는 몇 프로 정도 나오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는 조금 이제 잘못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할부 조회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할부 조회는 한 번, 두 번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한 번 정도 조회를 하는 거에 따라서 신용도가 엄청 막 떨어지거나 갑자기 뭐 4등급이셨던 분이 한 번 조회했다고 해서 5등급이셨던 분이
한 번 조회했다고 해서 갑자기 6등급으로 떨어지고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금리를 물어보시지 말고 한번 아예 모르시면은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직접 조회하시는 것보다 일반적으로는 딜러를 통해서 조회하시는 게 나은데 그 딜러가 좀 믿기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직접 조회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금리는 듣고서 헉 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실제 낼 돈을 확인도 안 하시고 저 금리 몇 프로 나와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한 7.9% 나오시는데요 라고 말씀드리면 얼마 그 원금의 이자가 얼마 붙는지 전혀 모르시는 상태에서 그냥 7점 몇 프로가 사실 엄청 고금리는 아니에요. 10% 좀 넘어야지 약간 조금 그렇구나 라는 게 느껴질 텐데 9.9, 뭐 6.9, 7.9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적응할 만한 금액이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금액을 월 불입금을 원금 얼마, 이자 얼마를 계산해보고 라고 하셔도 늦지 않은데 7.9%예요 라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소리는 이거를 다 따져보시고 소리를 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신용자 중고차 할부를 통해서 웬만하면 눈탱이 치는 업체가 거의 90% 이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신용자 중고차 할부하실 분들은 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신용자라고 하면은 7등급도 저신용자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탱이 치실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른 데는 할부가 안 나와요 라고 해갖고 그 손님은 차는 꼭 필요한데 구매를 어디선가 꼭 해야 되니까 다른 데서 안 나온다니까 여기서 어렵게 만들어줬다니까 그냥 조금 비싼 듯 하면서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시세 공부 꼭 하시고 저신용자 분들도 싸게 사실 수 있습니다. 시세 공부 하셔야 됩니다. 막연한 의심에는 한도 끝도 없다. 제가 확인해 시켜드릴 거 다 해드렸는데 그래도 못 믿으신다고 하시면은 답이 없습니다. 물어보시는 걸 계속 물어봐 주시면은 다 해소시켜드릴 자신이 있는데 속는 건 아닌지 계속 의심을 하시면은 한도 끝도 없다 라는 부분입니다. 요즘에 방문 없이 중고차를 집에서 양산, 여수, 그 다음에 강릉, 영월 고객님, 네네네, 양산 고객님, 예산 고객님, 제가 최근에 조금 탁송을 조금 갔습니다. 첫 번째는 순서는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집에서 받아보시는 순서는 상담을 일단은 어떤 차, 그리고 금액대 선정 등등 해서 상담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몇 대 골라드리거나 매물 선정을 통해 추천 혹은 손님분께서 직접 고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르든 손님이 고르든 아니면 같이 상의를 하든 골라요. 그래서 매물 선정해서 1번, 2번을 고릅니다. 3번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1번, 2번이면은 저와 금액대와 여러가지 상담했으면 웬만하면은 좋을 확률이 50%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2대 안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대 정도, 한 대 내지는 2대 정도 이렇게 고르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 번째는 그 정해놓은 매물을 2대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1번을 봅니다. 그 2대 중에서 조금 더 먼저 봐야 될 것 같은 매물을 봐요. 그리고 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찍는 경우도 있고 영상만 찍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고화질 통해서 단점 위주로만 장점은 그냥 쑥쑥 지나가고 깨끗하면 장점이겠죠. 쑥쑥 지나가서 약간 그 스톤칩이라고 해서 돌 튀는 적 그런 부분, 사이드미러 깨진 부분 적나라하게 숨기지 않고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메일로 보내드리고 고객님께서 판단 및 결정, 그리고 저와의 상의 이렇게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받으실 날짜 정하셔서 그날 받으시는 순서로 이렇게 보통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디테일한 부분은 문의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오시나 안 오시나 결과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기분 차이예요. 직접 오셔갖고 조그만 거, 예를 들어서 휠 스크래치 조금 요만큼이라도 돼 있는 거를 보고 사는 거랑 모르고 사는 거는 기분적으로 이건 내가 몰랐던 부분인데 라는 거 최대한 못 느끼시도록 하부도 최대한 보실 수 있는 방법, 하부 누유, 파손, 부식 이거 보려고 하는 건데 그 영상으로 최대한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어차피 나중에 받으시고 문제 있으시면은
조금 답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싫어서라도 최대한 다 어차피 보실 거 다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산타페 소렌토 DM부터 소렌토 R부터 이렇게 산타페 라인, 그 다음에 소렌토 라인 이렇게 해서 보시는 건데, 산타페 DM은 800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끝가격은 1800 이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거는 너무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1000만원 미만으로는 제가 마음에 드는 산타페는 조금, 그리고 또 손님분들께서 직접 만약에 보신다고 하셨을 때 마음에 드실 만한 차는 1200에서 1500 사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1200이로 말씀드리면은 1200선에서만 헤매실 것 같아서 제가 한 이 정도는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마음으로 1400을 신중하게, 이거를 1300으로 해야지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도 더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확률적으로. 근데 이 금액으로 일단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기본값의 환경 설정 빵원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부분만 중요해요. 이거 퍼센테이지, 요거랑 기본값의 빵원, 이게 중요하다. 매매단지 방문하시면은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매회 매차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400입니다. 제가 적정선이라고 한 게, 뭐 산타페 DM을 1400이라고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일 많이 찾으시는 모델이 이름 프리미엄이랑 익스클루시브가 제일 좀 많이 찾으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20만 킬로 넘어서 한 10, 이건 20만까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 순서대로 쭈르륵 보면은 요런 과정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900선은 요렇게 있는데 18만 킬로도 상관없는데 라고 하시죠. 제가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15만 킬로 전후에다가 흰색, 난 천초로 살 건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키로수가 많단 말이에요. 이거는 13만 킬로인데 무사고라고 돼 있는데 찍어봐 갖고 바로 성능으로 넘어가면 뭐 크게는 없어요. 여기도 뭐 없고 여기도 뭐 없고, 검사기간 2022년 9월. 근데 이렇다고 하더라도 제 경험상 일단 보여달라고 하시면은 볼 수는 있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있고, 사용감은 운전석 시트 사용감은 좀 있고 다 상관없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흰색에다가 좀 당황스럽긴 해요. 1400이라고 해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깔은 좀 이제 알겠고, 이건 곤색입니다. 곤색에 썬루프 있고 요 색깔인 거예요. 난 흰색 사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은 흰색만 고르면 되죠. 이렇게 해서 18만 킬로 쭉 내려가서 흰색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 안에서도 고를 수 있겠습니다. 1200선, 아까 제가 무조건 1400이 아니라 1200에서 1500 사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추천하는 금액대는 올리다 보면은 1400선 정도가 될 텐데, 한 이 정도 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름 프리미엄으로 봤을 때 성능 기록부 보면은 검사기간 이렇게 있고, 렌트 튜닝 없고, 교환은 이 정도, 그리고 뭐 없고 보험 수리 이력 있으면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단 말이에요. 일단은 시간 관계상 빨리 보려면 한 1200 깎고 하면은 250에서 1300 사이, 이 정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아까 1200에서 1500이라고 했으니까요, 1400 전후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고르다 보면은 좀 폭이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1200 쪽으로 보시려고 하시면은 조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 추천은 1200에서 1500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산타페 더 프라임은 1100에서 2400인데 1800 전후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1500에서 2000 사이 보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산타페 더 프라임은 산타페 DM 이후에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출시 날짜도 적혀 있습니다. 15년 6월부터 출시가 되었고, 모든 차는 기대할 수 있는 연비는요, 리터당
9에서 10 정도라고 보시면은 실연비가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산타페 더 프라임을 봤을 때 제가 금액선을 1800이라고 했는데 1500에서 2000 이쪽도 이제 괜찮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제 추천으로는 1500선부터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키로수를 될 수 있으면 이 정도 연식이면은 적어도 10만을 안 넘었으면 좋겠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한 이 정도 될 수 있으면은 한 7만 이 정도가 저와의 사이가 여러분들이 가까워지는 금액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는데 좀만 더 싸게 사자 라고 하시는 분들은 1500에 딱 구매하시려고 하면은 조금 그럴 것 같고, 한 1600선에서 한 1800 사이 200만원 텀 안으로만 이렇게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적정한 키로수에 적정한 등급, 그리고 또 뭐 넣고 하다 보면은 희망사항을 하나 두 개 추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2차를 보고 2차를 보면은 뭐 긁혀 있는 거 싫고 뭐 하면은 좀 올라갈 수 있는 거 가정해봤을 때 1600에서 한 1800 사이 이 정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거는 이쪽을 보십시오. 디테일한 거는 이거는 대략적인 제가 추천사항이고, 디테일한 거는 여기 클린카즈.com 사이트를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약간 제가 당황을 할 줄 알았습니다. 신중하게 고른 건데 그래도 조금 지켜주시면은 과한 금액은 아닙니다. 좀 비싼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준비를 하시고 구매하시려고 하시면은 딱 여유있게 구매를 하실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더 낮춰서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느낌상으로는 산타페 DM은 1000만원 안 되는 금액으로, 내지는 1000 조금 넘더라도 이렇게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고, 산타페 더 프라임은 1500 이렇게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산타페 TM은 2500이 안 되는 금액으로, 더 뉴 산타페는 문의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새 차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타페 TM입니다. 산타페 TM 같은 경우에는 2500입니다. 2500 산타페 TM은 2500인데 이거는 그 키로수 많은 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2500이면은 한 이 정도 느낌이죠. 그러면 키로수 짧은 차도 되고 익스클루시브도 되고 1인 신조 이렇게도 됩니다. 키로수 많은 차를 고르려고 해도 10만 킬로까지 보는 건데, 아무래도 연식이 한 3년 정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2-3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키로수가 많아봐야 이런 건데, 비슷한 금액대를 또 찾아보면은 금액을 많이 안 올리고서도 키로수가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500선 정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고, 더 뉴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600 텀으로 보시면 되는데 한 가운데 금액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 볼게요. 제 사이트에도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소렌토 R 같은 경우에 500 전후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딜러분들이 아실 텐데, 그래서 이 빨간색 라인에서 많이 찾으실 텐데, 이게 촉매 잘 나가고요, EGR 뭐 여러가지 그리고 또 그거의 연쇄 반응을 통해서 엔진도, 그리고 또 미션도 좀 여러가지로 좀 불안한 차입니다. 지금 10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출시 연도는 2009년 4월부터 뉴 소렌토가 R이 2012년 7월 전까지 나왔던 모델인데, 이게 DPF 뭐 등등 해서 조금 불안합니다. 이게 DPF가 없는 타입인가 그랬었나? 이거 촉매, 그래갖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수리비가 항상 어떤 차를 구매하시던지 한 50 정도에서 크게는 100 정도까지 투자하셔야 되는 차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경험상 들어요. 5, 6, 700 사이로는. 그래서 한 800 전후 이렇게 보셔도 좋은데, 제 생각도 그래요. 650에서 정도로 구매하셔갖고 수리비를 한 50 정도 투자하실 생각으로
어차피 800짜리로 구매하시더라도 수리비는 또 들어가니까 그렇게 구매하셔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 소렌토 R 같은 경우에는 600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1000 밑으로 뉴 소렌토 R을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산타페 DM이 더 선호도가 있지 않나, 인지도가. 산타페 이름은 아는데 뉴 소렌토 R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싶어요. 연식은 이게 한 3개월 차이니까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제가 1200이라고 해놨어요. 600부터 1450인데 이 금액 사이로 보면은 850이라는 금액에서 반을 좀 빼면은 1000 정도, 1050 정도가 돼야지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1000 밑으로는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기아 소렌토, 뉴 소렌토 아래 이거는 TLX 뭐 트렌디 뭐 여하튼 다 보겠습니다. 키로수는 15만까지 색깔 빼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거의 1000부터 나오는 거예요. 키로수는 15만까지 잡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작가로 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뭐 은색만 나오고 이거는 뭐 그냥 TLX 뭐 등등 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 볼 때 보더라도 너무 딱 맞추면은 이거 아니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있게 좀 보면은 멀리서 오시더라도 웬만하면은 구매 안 하시고 가시는 일은 없죠. 너무 시작가 쪽에서 구하시려고 하면은 좀 힘들고, 그래서 한 1200 정도 구하시려고 하시면 그래도 키로수가 10만 이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렇게 하시면은 색깔도 잡고 옵션도 잡고 썬루프 없어도 되는데 라고 하시더라도 그래도 1200선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류 소렌토는 한 1700선 부터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올류 소렌토 제일 많이 찾으시는 모델이 2.0 노블레스 스페셜이랑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 거의 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키로수는 15만까지 역시 잡고 보면은 263대씩이나 매우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수요도 많고 그 다음에 공급도 많기 때문에 좀 회전율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1900이라고 적어 놨었었는데요. 이쪽 라인들은 좀 프레스티지 라인이 많습니다. 이거는 뭐냐, 계기판 교체했나? (86,000) 노블레스인데 성능 보면은 검사 날짜 지나 있고, 네, 그렇죠. 이건 무사고가 아니에요. 무사고 뻥쳐놓은 겁니다. 싼 이유가 없죠. 갑자기 싸면 싼 이유가 있고 비싸면 비싼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한 600선부터 뭔가 아리송한 게 좀 나왔다가 한 1900에서 끝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올류 소렌토는 이렇게 봤을 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1700, 그래도 느낌상으로는 1700에서 좀 이것저것 옵션 넣고 뭐 노블레스 스페셜 이렇게 보면은 1900 사이로 보는 게 맞습니다. 노블레스 스페셜 거의 보시니까, 게다가 안개등 4발에 키로수 좀 잡고 하면은 맞아요. 1900 정도 때까지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19인치 크로밀이 들어가려면 노블레스 정도는 타셔야 19인치 크로밀에 스페셜 뭐 전동 파워 트렁크에다가 뭐 이제 메모리 시트 뭐 그런 부분까지 하시고, 이제 색깔 원하시는 흰색 아니면 검정색 아니면 쥐색 하시려면은 한 그 정도 보시는 게 맞아요. 1700에서 1900만원 선까지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 금액대에서 진짜 시세가 잘 안 빠집니다. 지금 시세가 해가 바뀌어도 안 떨어지는 금액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더 뉴 소렌토 2250이라고 해놨는데요. 2250 이렇게 금액선은 뭐 1700선도 더 뉴 소렌토가 있긴 있는데 뭐하고 뭐하면은 2250선 이렇게 보시면 프레스티지부터 옵션도 올리고 뭐하면은 2500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2500선까지 네. 키로수 뭐 낮추고 뭐하면은 2600~700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게 맞습니다. 한 이 정도 선에서는 웬만하면은 구매하고 싶다 계약하시자 라고 할 만한 금액선인데 그만큼 비쌉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조금 비싸더라도 키로수를 좀 올려서 저도 동의는 해요. 근데 그만큼 딱 맞춰서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약간의 경정비 이것도 한 6, 7, 8만 정도 되시면요 터보라든가 아니면은 EGR 흡기 클리닝 이런 거 해주시면 좋고 미션 오일도 좀 예방적으로 한 그 정도 키로수대 엔진 오일과 함께 교체를 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 브레이크 오일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 뭐 등등 경정비 썬팅이 안 되는 차거나 아니면 썬팅이 좀 연하거나 그럴 수도 있고 뭐 블랙박스가 조금 이제 약간 싸구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것저것 돈 들어가면은 뭐 100, 150 금방 깨집니다. 추가적으로도 그런 거를 조금 아까워하실 게 아니라 미리 새 차 구매하시는 것처럼 꼭 중고차는 한번 손 보고 타야 된다라는 생각을 옛날 분들 많이 하신 거 여러분들 어렴풋이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모르겠는데요. 조금 너무 안일하게 구매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 다음은 이제 MQ4입니다. 이것까지는 이제 흰색을 보시려면 한 4200선대만 쭈르륵 있었고요. 나머지 색깔들은 4100 이하로 이렇게 있었었는데 제 사이트에서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조만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MQ4는 2020년 3월부터 나왔고 더 뉴 소렌토는 그 대략적으로 한 3년 반 전 정도에 2017년 7월부터 제 유튜브를 이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이때부터 나왔던 차고 올뉴 소렌토는 2014년 8월 뉴 소렌토 R은 2012년 이렇게 연식을 제가 출시 연도를 해놨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공인연비는 다 뭐 아무리 신형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거기다 한 9에서 12 사이 정도인데 실질적으로는 10 전후 이렇게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 톤수가 거의 2톤씩이에요. 예. 이것부터는 한 1800, 90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1톤 800, 900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것부터가 2톤 됐었어요. 예. 2톤인데도 좀 출력 좀 해갖고 뭐 그렇게 해갖고 연비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 그리고 이제 노후 될수록 노즐이 좀 막힌다라든가 뭐 만킬로에 한 번씩 뭐 불수원샷 같은 거 그런 거 쓰신 분들이 많겠습니까? 여하튼 희망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약간 딜러는 희망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안 좋게 접근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차는 희망적으로 해석하시는 것보다는 이것 역시 약간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조심을 굉장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앞에 빨간색 라인 때는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비추입니다. 그래서 추천 금액대를 앞뒤로 좌우 해놨죠. 전후 좀 이제 적어도 한 200만원 텀 안에 200텀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소렌토 R은 500선 조금 힘듭니다. 다 25만 막 이래요. 소렌토 1000만원 밑에 좀 팔고 싶은 차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산타페 DM도 마찬가지고 산타페 더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1500에서 2000 사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산타페 TM 2000 한 500 전후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 이 정보는 아마 적용이 되는 시기가 올해 아마 상반기 하반기가 있다면 상반기 전체에 아마 완전 비슷하게 쭉 6월까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 전체적으로 인기 차거든요. 무슨 소리야, 6월 되면은 한 100 정도는 빠지지 않겠어? 저도 동의를 안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막 극적으로 200~300만원, 6개월 지났다고 해서 200~300만원 빠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차를 만약에 갖고 계신다면은 얼마에 파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개월 전에 보였는데 그 몇 개월 만에 막 엄청 빠져? 좀 이슈가, 뭐 코로나 이슈도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뭐 경기 안 좋은 것도 이미 적용이 돼 있는 상태고, 해도 바뀌었고, 뭐 그렇게 떨어질 만한 게 있으려면은 이 모든 차들이, 내지는 어떤 차만 불이 계속 난다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튼 흰색만 올린 거는요, 이 검정색 바탕에 좀 잘 보이시라고 해놓은 거고, 저번에는 좀 지저분하게 뭐 이렇게 제가 무게랑 뭐 이것저것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간소화해서 그냥 보시기 딱 간편하게 그냥 언제 나왔는지, 그리고 이 모양인지, 그리고 어느 가격부터 시작해서 어느 가격에 끝나는데 이 정도 선이 제일 낫느냐, 적정선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도록, 편하시도록 해봤습니다. 첫 번째 소렌토 R, 산타페 DM, 뉴 소렌토, 뭐 이렇게 보시면은 신기하게 이렇게 퐁당퐁당이 돼요. 근데 이건 아니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제일 최신 모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존에 제가 엄청 답답했어요. 이 금액대는 팔기 진짜 뭔가 두렵고, 하자 나오면은 분명히 싼 금액에 구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님 싸게 사셨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팀장님 이거 차 이런 전화가 올 거고. 그래서 적정선을 좀 이제 저와의 관계를 영원히 좀 유지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조금 이제 계속 장기적으로 수리비가 안 들어가는 쪽으로 구매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이 선이 결코 비싼 금액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산타페 DM 다른 데 가셨다가 수리비가 구매하시자마자 400이 나왔다고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이미 상대방 기망이 아니라, 그리고 또 사기에 의해서 구매한 게 아니라, 그냥 싸다는 이유로 그냥 소비자분 결정에 의해서 구매하신 거는 되돌리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보증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증이 안 되는 부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 보증사에서도 웬만하면은 그 피해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8만원 밖에 안 되는, 내지는 성능 보증보험 몇만원 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 보증을 해준다, 이런 개념일 텐데, 보험이라는 게 큰 돈을 우리가 모아 놓을 테니, 보험 무슨 문제가 안 생기면은 보증을 못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은 이거를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보증을 해줄게, 이런 개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좀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회피 능력이 굉장히 이거 보증 안 돼 이렇게 조금 많이 했지 않았나 싶은데, 요즘에는 잘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증되는 항목만 해주겠죠. 그리고 또 보증이 되지 않는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든 기분적으로 내지는 금전적으로 조금 이제 그나마 스트레스는 받아도 이만큼까지 스트레스 받을 걸 좀 낮춰드리는 방법을 항상 강구해서 웃음으로 시작해서 웃음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산타페가 아니라 산타페, 그리고 소렌토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이 차량의 용도는 아마도 젊으신 분들보다는 3, 4, 5, 60대 해당하시는 분들께서 다목적으로 패밀리카, 그 다음에 짐도 싣고 장거리용 등등, 뭐 출퇴근 다목적용, 뭐 이렇게 해서 결코 꿀리지 않을 만한 모든 용도를 다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다목적 차가 아닐까 싶은데, 산타페 DM과 소렌토 R은 좀 위험해요. 그래서 수리비를 꼭 예비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1000만원, 1500에 가까운
금액으로 구매하시려면 약간 올려서 뉴 소렌토 R, 글쎄요, 이것도 조금 지나면은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사실 돈만 있다면 이 밑에 6가지가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다고 무조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여하튼 최대한 어떻게 구매를 하시든지 제가 잘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저한테 오시든 다른 데 가시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단 한 개라도 됐다 라고 하시는 분은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면은 앞으로도 더 힘을 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와주신 부천 역곡 고객님, 그리고 예산 고객님, 그리고 군포 고객님, 그리고 시흥 고객님, 그리고 양산 고객님, 그리고 또 오시려고 하시는 분당 고객님, 모든 분들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거리가 머셔갖고 이제 구매 대행 맡기시려고 하시는 분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돈을 맡겨주시고 하시는 만큼 차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는 못 해드리더라도 물론 보증되는 부분은 보증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거제 고객님도 감사드립니다. 뒤늦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여하튼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고,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진짜 구독이 늘어나는 것보다 댓글 하나가 늘어나는 게 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인천 오시면은 꼭 물어봐 주십시오. 어디가 맛집이 있는지 제가 몇 군데 아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군데 알려달라고 하시면은 10군데 다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갔다 왔던 곳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고 밑에 댓글 한 번씩 해주시면 진짜 댓글이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